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이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화창하고 밖으로 나가고 싶을 만큼 좋네요. 곧 벚꽃이 피어 거리를 화사하게 물들이겠지요. 우리 집에 향기 별꽃이 피었어요.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작년 봄에 피고 졌다가 1년 만에 다시 피었어요. 자그마한 꽃도 이렇게 어김없이 때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별 모양의 연한 하늘색 꽃이 예뻐요. 향기 별꽃의 꽃말은 순수, 화해, 용서, 관용이라고 합니다. 향기도 은은하고 좋아요. 자, 오늘은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다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재미도 다르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다르겠죠. 사람마다 오래도록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는 대개 그 사람의 어린 시절, 인생의 초기 경험, 초기 기억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죠. 기억은 개인이 창조해내는 창조물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주제와 관련해 현재의 목표와 흥미, 가치를 선택하고 또 기억을 왜곡하거나 꾸며내기도 하지요. 기억이 곧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로 표현되죠. 초기 기억은 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죠. 프로이드와 아들러는 초기 기억으로 주목을 받은 심리학자이죠. 개인 심리학 이론을 만든 아들러는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출생 순위가 몇째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물론 요즘은 아이를 하나 또는 둘 또는 낳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예전처럼 그 형제 간의 출생 서열이 그 인성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고 출생 순위가 몇째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했지요. 요즘은 아닌데 제가 한 20년 전, 5년 전 이럴 때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그룹으로 나눠서 맞이인 집단, 가운데인 집단, 막내들 집단을끼리 모아서 그룹 작업을 해보면 그 출생순위 역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났어요. 요즘은 하나 둘 이래서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아들러에 따르면 기억은 항상 정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모든 기억에는 감정이 스며들어 있죠. 여러분들 어떤 기억이 떠오를 때 그 기억 속에 기쁨, 슬픔, 억울함, 분함 또는 아련함 등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들러는 비록 그것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초기 아동기 기억, 특히 첫 기억은 유일하고 중요한 것이며 개인의 인성과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했어요. 제가 진로 상담을 할 때도 내담자의 어떤 초기 기억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그 사람의 욕구나 추구하는 진로 방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꼭
정신분석적 상담자가 아니더라도 상담자라면 내담자의 첫 기억 또는 아동기 기억을 이해한다면 내담자의 역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추적해보면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결핍 또는 좌절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에 경험한 심한 결핍 또는 좌절은 그 이후 그 사람의 대인관계 또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결국 진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돈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거나 본인이 고통을 겪었다면 돈을 모으고 아끼는데 많은 삶의 에너지를 쓰겠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아니죠. 사람마다 경험과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좋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눈물의 여왕에서 윤은성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 사람은 건강한 방식으로 삶을 사는 모델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건강하게 삶을 살지 않았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드라마에서는 꼭 어떤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하고 클라이막스를 만들어서 이제 결말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게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나요? 무엇을 할 때 재미가 있으신가요?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주제나 욕구가 혹시 어린 시절의 결핍이나 욕구 좌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린 시절이 아니어도 이후 삶에서 굉장히 강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삶의 방식도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듯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나 삶의 의미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또 어떤 사람은 봉사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 있죠. 저도 공부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했는데요.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을까 하는 물음표가 들 때가 많아요. 물론 모르는 것을 알아갈 때 쾌감을 느끼고 좋을 때도 있지만 시험 치고 평가받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죠. 요즘 와서 내가 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집착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 집이 넉넉하지 않았고 또 시골이다 보니 아들을 대학 보내고 아들 위주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그런 불안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집이 넉넉하지 않았고 아들만 공부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강한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시 청소년기로 돌아간다면 문학이나 예술을 전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 없죠. 그게 인생이죠. 인생은 복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의 묘미이기도 하고 아쉬움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라고 자신을 다독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도 오고 날씨도 화창한데 자기 일을 좀 들여다보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음미하면서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